오늘 주식시장이 삼성전자의 2% 상승과 함께 똑같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도 3거래일 동안 힘들게 눌리다가 오늘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지수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요즘에 매각 이슈가 있는 항공주들이 급등을 반복하면서 거래대금이 전부 몰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 이낙연 관련주와 항공주들인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테마주와 항공주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이 종목에서 매수를 놓치거나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두더지 게임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더지는 계속 올라오고 한 개 놓쳐도 계속 돈이 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은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남선알미늄,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에어부산 이런 쪽으로 몰려있지만 그 다음 또 돈이 몰리는 곳은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몰리는 곳은 예측을 미리 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항상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몰리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두 개 다 5천억 정도가 뜰 만큼 거래량이 상당히 활발했는데 저는 돈이 몰리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고 오직 거래량과 차트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 전에 적당한 거래량이 터졌고 고점을 뚫어 주었고 오늘 분봉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신호는 주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종목에서 먹을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한다고 이 종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매매할 종목이 없었다면 에어 부산 쪽으로 단타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VI가 걸리고 거래대금이 몰리는 급등주의 대응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첫 VI 이후에 이 에어 부산의 오늘 하루 종일 차트인데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에어 부산이 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어 부산이 처음에 VI가 걸린 다음에 처음 VI가 걸리고 끝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그냥 이 종목은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회가 아니구나 생각하고선 버리시면 되고 첫 VI 이후에 이렇게 조금 올랐다가 크게 음봉이 나오면은 이때는 이제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눌릴 때 사라는 게 아니고 일단 눌릴 때를 지켜보다가 다시 고점을 뚫어주거나 아니면은 이게 처음에 VI가 걸린 가격을 강하게 지켜준다면은 그때 들어가면은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제가 매일매일 보여주지만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거의 매일 나타납니다. VI가 걸린 다음에 그 하루 종일 이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인데 차트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한번 올랐다가 크게 눌린 다음에 다시 고점을 뚫어주고 급등. 이 급등하는 게 항상 똑같습니다. 두 번째 VI 근처나 아니면은 두 번째 VI까지 쉬지 않고 급등. 돈이 몰리는 것들은 세력이 다 똑같은 것처럼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올리는 것도 비슷하고 각도도 비슷하고 모양도 전부 비슷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항상 장 끝나고선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좀 공포를 주었다가 고점을 뚫어주면은 두 번째 VI까지 쉬지 않고 급등. 물론 이 구간을 다 먹기는 힘들겠지만 적당히 먹고 빠질 생각이라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급등하는 시간에는 저는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과 내일 단타 관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스윙 투자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스윙 투자를 하면은 그냥 끝까지 털어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제가 AP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전 고점과 똑같은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4거래일 동안 정말 지독하게 눌리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4거래일 동안 큰 하락은 없었지만 이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할 만한 상황까지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좀 지독하게 눌렸습니다. 그리고선 오늘 그냥 순식간에 급등. 이런 종목은
스윙 투자로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단타로 새로 접근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했을 때 고점이 31,000원이니까 31,000원이 아니고 31,100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32,250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3만원 가격을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눌리다가 오를지 아니면은 그냥 쉬지도 않고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눌린다면 이 3만원 가격은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또 3만원 깨고선 이 종목의 수급 주체가 나가버린다면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고점을 뚫어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의 대응 방법은 이날 고점들, 이 종가 기준으로 이날 고점들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단타 입장에서는 눌림목에서 접근해서 그 눌림목 이후에 상승을 하면은 상승 탄력을 보고선 그냥 단타로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탄력이 끊기지 않으면은 계속 보유할지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림은 여기서 1, 2% 정도 눌렸다가 다시 쉬지 않고선 급등하면서 이 1, 2% 가격, 눌린 가격을 다시 깨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 라운피플과 이 ITM 반도체가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오늘 좀 시세를 주었는데 라운피플은 제가 좀 오전에 이게 급하게 올려버려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수 기회가 생기긴 했지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고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9%까지 올랐다가 이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좀 달고선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올라와 있고 현재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고점이 9%이고 지금 윗꼬리 9%까지 좀 격차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접근을 하려면 이 구간 있죠. 항상 힘들었던 구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었던 구간을 다시 돌파해 주거나 돌파해서 지켜줄 때 들어간다면 그 다음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던 구간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분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레이라는 종목이 정말 조용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은 세경 하이테크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세경 하이테크도 정말 조용하게 상장을 해서 그냥 처음에는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에는 이 상장 초기에 고점을 뚫어주고선 이렇게 쉬지 않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주는 항상 이 처음 고점을 뚫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좀 거래량 없이 좀 눈에 띄는 거래량 없이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세경 하이테크랑 레이랑 움직임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눈에 띄는 거래량은 없는데 주가가 무너지지도 않고 꾸준하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항상 첫날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과 라운피플을 보면은 라운피플도 일단 고점을 뚫어주고 이 고점을 유지해준다면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매매를 한 종목이 ITM 반도체입니다. 거래대금이 12위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나쁘지 않았고 하루 종일 거래량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에서 씨름을 했고 매매를 했습니다. 신규주의 정말 쉬운 공식은 첫날 시초가에 사면은 투기, 그리고 떨어질 때 사면은 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주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살 필요가 없고 항상 고점을 뚫어줬을 때, 그래서 이거를 매매 대상으로 삼았고 오늘도 9%까지 시세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어제 26,500원을 못 지켜줬으면 오늘 매매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정말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초가가 2%, 시작하자마자 눌리고 또 잠깐 올랐다가 마이너스까지 눌렸습니다. 떨어질 때는 당연히 매매를 안 하면 되고, 제가 장 초반에 2번 단타를 치고선 그리고 나중에 고점을 뚫어줄 때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이 단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제가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그 매매 영상은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서 33,300원. 저는 오르는 도중에 좀 물량 대부분을 정리했고 나머지 물량은 32,200원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남은 물량은 거의 29,000원에서 정리를 하면서 마감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제가 항상 말한 게 있는데, 이 양봉이 뜬 다음에 이 양봉을 그냥 다 잡아먹는 이런 음봉 나올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트상 이 음봉, 이게 3분당 이 음봉이 다른 상승봉보다 훨씬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봉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3분봉당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온다면 일단 대피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무너졌다가 그냥 단기간에 반등을 해주면 상관없지만 반등하지 못하고 한번 반등을 시도했다가 다시 무너진다면,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9,000원 위에서 물량을 다 정리하였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29,000원에 누군가 4만 주를 쌓아놓고 이 구간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4만 주를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4만 주를 뚫어주어서 확실하게 가격을 유지해줬으면 자연스럽게 3만원을 뚫는 것인데, 거기에 수급까지 들어왔으면은 거의 무조건 뚫어주는 모양이었는데 이게 상승으로 가지 않고 하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하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폭락을 주도한 게 투신 쪽입니다. 오늘 투신의 마이너스 5만 주를 보고선 이게 완전히 투신이 버린 종목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특이한 게 오늘 사모펀드에서 좀 대량으로 들어왔고, 투신 쪽에서는 마이너스 5만 주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 이틀 나가다가 바로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면서 다시 투신 쪽에서 들어온다면은 이 33,300원을 뚫고 32,000원, 35,000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급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오늘 투신이 오후장에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인 이 26,500원,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오늘 힘들었던 가격인 이 29,000원 선, 29,000원을 확실하게 뚫어준다면은 여기서 다시 신고가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정말 좋았고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위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줄 때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큐브엔터와 SN라이프 디자인이 있는데 오늘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매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두 개 다 완전히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두 개 다 완전히 반대로 갔는데 큐브엔터가 약간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그냥 순식간에 밀렸습니다. 순식간에 마이너스 7%까지 거의 10%가 떨어지면서 밀린 상태에서 여기서 쉬지 않고선 19%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종목이었고, 이거는 오늘까지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구간을 이용해서 5,000원을 회복해 준다면 또 단타로도 먹을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진입하는 게 아니고 또 5,000원을 확실하게 또 뚫어줄 때,
그때만 단타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이 세력은 개인들을 정말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급등주들의 이 경고 예고가 붙으면은, 그리고 투자주의가 걸리면 하루 정도는 이렇게 상승이 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주의가 걸린 상태라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수익 줄 때 먹고 나오고 나중에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SN라이프 디자인은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이 큐브 엔터랑 완전히 다른데,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플러스 10%까지 그냥 쉬지 않고 급등을 했습니다. 10%까지 급등해서 뭐 마이너스 6%까지 그냥 빠져서 하루 종일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마이너스에서 머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급하게 상승하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봉, 이런 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봉 있죠. 이런 거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버틸 거면은 그 다음 봉을 보다가 그 다음 봉이 반등봉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버틸 만한데 반등봉이 나왔다가 그 반등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다시 저점 깬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분봉상 이런 캔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SM라이프 디자인이 이날도 그랬는데, 이날에 VI까지 좀 억지를 올려놓고선 VI가 풀리자마자 거의 3분 만에 마이너스 10%를 빼버렸습니다. 이때도 정말 지독했고, 오늘도 이때와 비슷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각도도 거의 비슷하고, 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이때와 비슷하게 주가를 올려놓고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며칠 더 지난 다음에 거래량과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 접근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타로 관심 있는 종목을 모아봤는데, 일단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눌림목 뒤에 접근해서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보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이 오늘 뭐 급등은 아니지만 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워낙 강했던 종목이라서 한동안 좀 쉬어가다가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한번 양봉이 나오고 거의 7거래일 동안 눌리다가 그 다음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눌리는 구간에도 뭐 그렇게 큰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점상도 가고 크게 오른 거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는 이 주가가 이 구간, 적어도 7,000원 이상 구간에서는 놀아줄 거라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아직 상장한 지 20거래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황금선은 뜨지 않았지만 이 5일선으로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고 있고,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의 손절가는 지금 7,600원 가격에서 7,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좀 크겠죠. 어제 저가가 7,080원이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어제 저가 가격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손절가까지 정말 크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고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고점을 뚫어주는 게 1차 목표가 되겠는데, 이 고점만 뚫어준다면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8,500원 선을 뚫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잠시 이쪽으로 몰려있을 뿐, 두산 퓨얼셀도 거래량이 몰리면은 하루에 뭐 2천만 주씩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운피플과 ITM 반도체도 관심주이고, 그리고 내일 상장하는 하나시스템이 상장을 해서 오늘 DPC도 많이 올랐는데, 내일 하나시스템이 아무래도 가격이 좋아서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뭐 적당한 가격에 상장한다는 게 아니고 이 가격에 상장을 하는데, 이 가격이면은 단타치기에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뭐 물론 반대로 한호가만 내려도 엄청난 손실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확실한 상승세를 타고선 접근을 한다면은 이 수익을 엄청나게 쉽게 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내일 환화 시스템이 확실한 매수세가 붙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일제지가 그동안 좀 하락이 많았는데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올라온 상태이고 며칠 더 지켜보다가 오늘 올라온 가격인 5,700원 정도를 며칠 동안 거래량과 함께 유지해 준다면 그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거래량은 최소 이 뒤로부터 600만 주 이상을 유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까지 등록을 해놓았고 고려시멘트는 반응을 주어서 이 3,500원을 뚫어줄 때 같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